정말 말도 안 되는 구구적 성향의 사람이 나타나서 총리가 될 거다.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 전자기업 다 망했잖아요. 이제 뭐 마지막 남은 히타치도 갔구나. 뭐 그냥 이렇게 그냥 한탄하는 분위기. 한국에서 이제 삼성이 인수할 수도 있다. 뭐 이러한 부분 때문에 한국에서 더 크게 좀 이슈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성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최근에 실시한 차기 총리 누가 되면 좋겠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인데 미국 상황을 또 살펴보면은 지금 당시 그 전에 총리 때는 민주당 바이든 정권이었는데 지금은 트럼프잖아요. 네. 트럼프는 다음 일본 총리가 누가 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림 보시면은 타카이치 사나에가 정말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차기 총리 1위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네.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제 이시바 총리 그만두지 말아라라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시바 총리가 물러나게 된다면은 다음 총리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구구적 성향의 사람이 나타나서 총리가 될 거다. 그 사람이 바로 타카이치 사나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타카이치 사나에 같은 경우는 아베파 쪽인데 아베보다 더 구구적인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일본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기어오르고 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혐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구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는 심지어는 나치를 신봉하는 네오나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게 밝혀져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좀 일본에서 구구적 성향으로 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타카이치가 총리가 된다면은 아베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한일 관계는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고 그걸 뛰어넘어서 아마 한일 관계는 뭐 거의 준 전쟁 상태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타카이치가 총리가 된다면 일본 내에서도 좀 타카이치를 찬양하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최초의 여성 총리 하면서 굉장히 띄워줄 것 같아요. 여성 총리의 섬세함으로 정치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띄워줄 것 같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 이번에 좀 한일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이시바 총리 그만두지 말아라가 그 설문조사 결과 50% 이상이 좀 나와서 이 부분이 좀 영향을 끼칠 거다라고 일본 내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9월 초에 자민당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이때 이시바 총리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건 좀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될지. 다음 질문 들어보겠는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일본의 전자기업 히타치의 자회사 히타치 글로벌 라이프 솔루션즈 인수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거 일본 반응 어떤가요? 일본은 뭐 그렇게 크게 반응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 전자기업 다 망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 남은 히타치도 갔구나. 뭐 그냥 이렇게 그냥 한탄하는 그런 분위기,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특이한 이슈는 없네요, 사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뭐 크게 이슈가 되거나 뭐 그런 부분은 없었고, 오히려 한국에서 이제 삼성이 인수할 수도 있다, 뭐 이러한 부분 때문에 한국에서 더 크게 좀 이슈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과연 삼성이 히타치 가전 부분을 인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예전에 샤프 매각할 때 생각을 해보면은 샤프 매각할 때 삼성이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샤프를 매각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일본의 경단련, 일본 정부, 심지어는 일본 금융기관까지 삼성의 샤프 인수를 반대를 해서 이게 무산됐잖아요. 네. 그런데 삼성보다 더 안 좋은 조건을 내세운 대만의 홍하이 그룹한테 이거를 매각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만큼 일본 사회에서는 한국을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히타치도 과연 삼성이 인수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혐한 정서가 아직도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 걸 보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 혐한 정서라기보다는 좀 한국 제품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강한 것 같아요. 특히 좀 나이가 있는 일본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한국 전자제품을 아직까지도 한 30년, 40년 전쯤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아직까지도 버블 시기 그쯤에 일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한국 제품은 뭐 질이 안 좋고 싸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젊은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일본 젊은 층들도 한국 제품을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10년 전쯤에 삼성하고 LG가 일본 시장에서 쫄딱 망하고 가전 부분 진출했다가 철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 젊은 층도 한국 제품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젊은 층들도 잘 모르는 거죠. 뭐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은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일본 진출했을 때 안 팔렸잖아요. 진짜 거의 제로에 가깝게. 그러다가 삼성이 삼성이라는 로고를 떼고 갤럭시라는 브랜드만 가지고 일본에 다시 진출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판매율이 올라가면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삼성이라는 로고를 붙였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팔리기 시작을 했으니까. 브랜드 인지도가 좀 생겨가지고. 네. 뭐 그만큼 일본에서는 이제 한국 특히 전자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좀 낮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번에 삼성이 히타치를 인수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히타치라는 브랜드를 이용해서 이제 삼성이라는 제품을 알릴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히타치의 유통망을 이용해서 좀 일본에서 좀 판매를 좀 늘릴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일본 그 가전제품 밸류 체인이 뭐 예전 같지 않고 많이 망가지고 해서 사실 한국산 아니면 중국산을 좀 써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은 일본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중국산밖에 살 수가 없죠. 아, 이거 말씀을 그림을 제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일본에서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2024년 1월에서 9월 일본 국내 텔레비 시장 점유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하이센스가 거의 한 40% 네. 그리고 TCL이 또 한 거의 10% 가까이 해서 중국산이 50%입니다. 일본에서 팔리는 TV의 점유율이 중국산이 50%. 야. 그런데 우측에 보면은 샤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샤프는 대만에 매각이 됐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면은 중국산하고 대만 제품이 일본에서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파나소닉이 좌측 하단에 파나소닉이 9% 있는데 파나소닉은 얼마 전에 TV 생산을 안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일본에서 TV 생산을 하는 기업은 소니밖에 남지 않습니다. 다 망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일본에서 TV 시장은 중국산이 차지할 비중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 데이터가 나오고 일본에서는 굉장히 좀 논란이 됐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거 보고 좀 충격을 먹은 거죠. 오, 일본이 지금 이런 상태구나라는 거를 재각인시키는 그러한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한 20년 전쯤만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 일본에 가면은 빅카메라, 야마다 덴키, 요도바시 카메라 뭐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많이 가죠. 네. 많이 가서 뭐 일본 전자제품 많이 사서 오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뭐 심지어는 아키하바라 가는 사람 있나요? 아키하바라조차 가지 않습니다. 일본 전자제품 매장도 안 갑니다. 어차피 가봤자 다 중국 제품밖에 팔지 않으니까. 정말 한국에서는 볼 수조차 없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중국산 제품을 일본에서는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중국산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중국산밖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일본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드네요. 그리고 최근 작가님 채널에서 논란이 된 거리 성매매 타친보라고 하죠. 이 관련 내용을 다뤄주셨는데 무려 해당 여성이 상대했던 외국인의 뭐 90%가 한국인이다 그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타친보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은 뭐 서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여성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거리에 쫙 서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더라도 여성들이 똑같이 길거리에 쫙 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 더 많네요. 여기는 여기는 저기 가부키초 저쪽 끝 부분에 오쿠보 공원 쪽 그쪽인데 그쪽에 가면은 여성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면서 쫙 서 있습니다. 이 여성들이 전부 다 금옥적으로 서 있는 여성들이에요. 아, 뭔가 느낌이 좀 쎄하네요. 그렇죠. 네, 딱 보면은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뭔가 그렇죠. 알 수가 맞아요. 있겠죠. 네, 대기하고 예.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네요. 네. 이 여성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음 사진 보시면은 4명의 여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여성들이 전부 다 타친보를 하다가 이제 경찰에 적발이 돼서 체포당한 여성들인데 이 여성들이 주로 타깃으로 삼은 대상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제 외국인들을 상대로 호텔로 끌어들여서 이제 돈을 받고 돈을 받은
받은 다음에는 서비스는 해주지 않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돈을 뜯어내고 또 심지어는 셋업 범죄까지. 셋업 범죄가 뭐예요? 호텔로 이제 외국인 남성을 끌어들여서 이제 같이 범행을 저지르는 남성이 들이닥쳐서 돈 내놔라. 그렇게 돈을 또 뜯어내고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남성들이 이걸 당한 남성들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이제 이런 신고가 많아지다 보니까 경찰이 단속에 나섰고 해서 이 4명의 여성이 체포당했습니다. 놀라운 건 요 밑에 자막을 보시면은 이 4명 멤버 중에 한 명은 2년 동안 11억 원, 한국 돈으로 11억 원이라는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야, 어마어마하네요.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 정말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어. 그래서 이 소식이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한국 커뮤니티에 이 소식이 쫙 퍼졌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이 여성들이 상대한 사람들의 90%가 한국인이다. 뭐 이렇게 커뮤니티에 좀 퍼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일본 언론들이 쫙 좀 검색을 해보고 살펴봤는데 한국인이라는 단어는 단 한마디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 그냥 외국인이라고만 되어 있었지. 아무래도 이거는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누군가가 좀 자극적으로 좀 그 게시물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좀 만들어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 90%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거는 좀 만들어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일본 사회가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타침보를 한 여성이 많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근데 이 여성들 4명은 그 호스트바에서 좀 돈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에서도 좀 대책이 나온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타침보들이 서 있는 지역이 도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 전국에 있습니다. 오사카에서는 좀 대대적으로 좀 구체적인 좀 방안이 나와서 좀 그걸 실행을 했는데 그 지역의 주민, 상인회, 뭐 전문가, 경찰들이 좀 아이디어를 짜내서 방안을 내놨는데 다음 그림 보시면은 노란 페인트를 길거리에 칠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에 길거리에 노란 페인트를 칠하게 되면은 사람들 눈에 잘 띄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성들이 이곳에 모이지 못하게 될 거다라는 아이디어에 노란색 페인트를 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페인트를 칠했더니 실제로 여성들이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여성들이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또 그곳에서 또 하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풍선 효과죠. 뭐 그냥 저녁에 다 노란색을 칠한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 셈이죠. 네. 그래서 전혀 뭐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예. 그러한 일이 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일본의 사회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태국 보면은 태국에도 이러한 일이 있잖아요. 태국 저기 방콕에 가보면은 또 이렇게 이러한 여성들이 쫙 서 있는데 좀 일본이 태국처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그리고 예전에도 이 엔화 가치가 싸지면서 한국으로 원정 오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일본 사회의 큰 이슈였는데 최근에도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글쎄요. 그 작년인가요? 일본 여성들이 한국에서 체포당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한국보다 일본이 더 크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사회에서는 이제 한국보다 일본이 더 잘 산다. 뭐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일본 남성이 한국으로 뭐 기생관광 뭐 가고 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데이터를 보면은 한국에 들어오는 일본인의 한 80%가 남성이다. 그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반대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일본 여성들이 한국에 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좀 그런 안 좋은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일본인 남성들이 많이 있었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남성이 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그러한 분위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좀 일본 사회에서는 이제 한국이 이제 못 사는 나라 그러한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일본 여성이 돈을 벌러 한국에 간다? 이 소식이 알려지고 일본 사회가 진짜 큰 충격에 빠진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 업계에 제가 종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이러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홍콩 쪽에서는 가끔 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일본 AV 배우가 체포당했다. 뭐 이러한 소식은 가끔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성매매라든지 그런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AV 배우가 이제 홍콩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AV 배우다라고 한다면은 몸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외국에 나가서 주로 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